옆에 타블로신가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조정치 씨 안녕하세요. 조정치 씨는 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의 유희를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단 제 사리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페스티벌 취소 당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재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네. 몰라서 당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재즈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재즈의 부흥에 굉장히 또 큰 힘을 또 하고 계시는 재즈 에비뉴 채널을 운영하셨던 현 재즈 도슨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효진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뵙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조금씩 재즈의 역사, 이렇게 재즈의 약간 뭐 기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컨텐츠인데? 아니, 설명을 너무 맛깔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노잉박스 활동도 하고 있고 뭐 취소됐지만 어쨌든 재즈 페스티벌에도 이제 한번 초청을 당해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재즈에 대해서 뭔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재즈의 역사.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네. 거기에 답하시다 보면 저절로 재즈 지식 배워갑니다. 질문을 답하라고요?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회초리 없나요 여기? 아니, 회초리가 왜 필요해요? 안 어렵다면서요. 저 이런 거 진짜 약합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가지고. 자, 일단 재즈 어느 나라 음악이죠? 미국. 네,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탄생한 나라인지 아시죠? 대충. 네.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대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어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영국. 그렇죠. 뭐 영국, 스페인, 네. 뭐 포르투갈, 어쨌든 그 나라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대항해 시대. 제가 그렇죠. 대항해 시대 열심히 대항해 시대. 했거든요. 맞아요. 포르투갈로 네.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갈로 시작해서 근데- 서컴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영국계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서 네. 이제 건설을 시작하죠. 그 인구만으로 그 나라를 다 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큰 땅을 개간하기 위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들만의 힘으로 부족했다. 네. 그래서 뭘 하죠? 노예. 그렇죠. 네. 노예 무역을 하기 시작. 노예 무역을 하기 시작. 네. 특히나 이 미국이 굉장히 큰 대륙이기 때문에 예. 북쪽과 남쪽의 기후가 좀 되게 많이 달랐어요. 지리적으로. 그렇죠. 네, 북쪽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 연안에 있는 큰 호수, 네. 뭐라 그러죠? 미시시피. 오데호. 오데호. 오데호 근처에 오데호. 이제 물을 이용해서 네. 공업을 많이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땅, 그 큰 비옥한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할 때 노예상들이 노예를 어디에다 갖다 팔까요? 남부에다가 많이 갖다 팔죠. 네. 그래서 거의 9대1 수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비율이. 남부가 그래서 이렇게 90%. 나뉘는 거구나. 네. 저 노예 12년 영화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그 영화처럼 목화소 따는 거죠. 아. 목화를 따면서 근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요를 불러야죠. 노동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천안상거리. 그 노동요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동요의 특징은 한 명이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죠. 받아치고. 뭐 아라라라라 다 같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영어로 하면 이제 콜 앤 리스폰스. 근데 이 개념이 이 흑인 음악, 블루스, 재즈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빰빠바라라라라 빠밤. 네, 콜 앤 리스폰스 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게 스타트인 거구나. 네, 그게 약간 기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낮에는 힘들게 일을 하고 네. 밤에는 고향 땅도 그리워하고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이야기를 막 노래로 풀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 하면은 네. 이제 북치고 네. 막 이렇게 다 같이 춤추고 그쵸. 그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 백인 지주들이 네. 못하게 하려고 네. 뭐 북도 찢고 그런 타악기를 이들에게 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까봐.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그냥 쉬운 손악기, 기타. 쉬운 손악기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디 어귀에 놓여 있는 기타. 하모니카, 바이올린, 그냥 뭐 목소리, 그냥 뭐 벤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음악이 뭐예요?
그걸 블루스라고 집시 재즈라고 할까? 블루스, 그쵸, 뭐 블루스. 컨츄리 뭐 이런 목가적인 그런 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이 가르치는 종교에 또 교회를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막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매질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을 굉장히 자기네 주인 의식별로 해석해서 이거를 막 이용해 먹는 뭐 그런 나쁜 지주들도 있었죠. 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흑인들도 교회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백인이 가는 교회 이게 분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흑인들이 부르는 음악 그게 가스펠? 네, 영가 가스펠. 그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일단 1700년대 말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800년대 중반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노예 해방 전쟁이었어요. 그쵸. 북부가 승리를 거두면서 북부의 대통령 위인 중에 유명한 대통령 누구 있죠? 아브라함 링컨 그렇죠. 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노예 해방을 외치면서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오바마 트럼프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끝났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인종을 가지고 차별과 뭐 억압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노예는 해방됐으나 흑인들의 문화와 백인들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뭐 흑인들이 가는 클럽, 흑인들이 가는 술집, 흑인들이 가는 레스토랑 이런 데서 연주되는 음악과 백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악사들 불러다가 하는 음악이 달랐던 거죠. 백인들은 불러서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유럽에서 왔잖아요. 클래식. 기껏해야 뭐 왈츠. 그 흑인들은 무슨 음악을? 흑인들은 이제 블루스 추고, 그다음에 춤곡하면 부기우기. 궁다등다등다등다등다등. 그게 부기우기구나. 막 이런 식으로 춤출 때 추는 음악이었죠. 그리고 이 시점에 어떤 악기가 또 흑인들한테 많이 각광받게 되냐면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는 사실 그 시대에 중산층 이상이나 가질 수 있었던 좀 비싼 악기였죠. 지금도 그렇죠. 이 피아노가 흑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게 1800년대 말 스캇 조플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머니가 그 백인 지주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계속 거기서 피아노를 보여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예 해방이 됐어? 그러면 이제 정식 교육도 한번 받아봐. 그래서 이 사람이 클래식 교육을 막 받으면서 근데 둥가둥가 하는 그 느낌은 살리면서 새로운 어떤 음악적인 장르를 탄생시킵니다. 그게 뭐죠? 렉타임. 렉타임이라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오케이. 그 렉타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왼손은 되게 클래시컬해요. 쿵짝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근데 오른손은 따따따따따따 계속 싱코페이션이 있는 거죠. 쿵땅 쿵땅 뚜땅 뚜땅 뚜따다 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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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다. 렉타임이 그다음에 동네 술집에서 타, 바이올린, 뭐 벤조 이런 악기들이 하다가 그게 피아노 한 대로 다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악기들은 실험차가 되고 피아노 약간 그 당시에 AI 작곡가네요. 뭐 일당백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당백 역할. 왜냐면 이제 피아노는 화성도 돼, 리듬도 돼, 멜로디도 돼. 그렇네. 재즈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뉴올리언스. 그렇죠. 뉴올리언스.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뉴올리언스는 미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강. 아까 전에 얘기하셨는데 미시시피. 미시시피 강. 미국을 동과 서로 나누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오는데 이 남쪽 끝 바다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가 뉴올리언스예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이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크고 작은 전쟁 같은 게 있을 때 항상 군대들이 그 요지를 점령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그럼 갔구나. 거기를 많이 가는 거죠. 그 당시에 군대가 다닐 때에 군악대들이 군대와 함께 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군악대들이 무슨 악기로 연주하죠? 브라스. 뭐 트럼펫, 트럼본, 큰 북, 작은 북, 심벌즈. 그렇죠. 이제 마칭이라고 하죠. 네. 행진하면서, 마칭 밴드. 네, 마칭하면서 행진하면서. 그래서 그런 악기들이 뉴올리언스에 굉장히 많이 넘쳐났다. 그 동네에 사는 흑인들이 이제 그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부러 제끼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뭐 기타, 바이올린 이런 거 들면 블루스가 된 거고, 관악기 이런 거 들면 이제 재즈가 된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피아노가 되면 렉타임이 된 거고. 근데 이 모든 이 장르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스윙이라고 하는 거죠.
너네는 스윙하고 있지 않아. 네. 근데 그럼 그 뉴올리언스에서 그 브라스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장르가 재즈인 거예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뭐 굳이 그 사람들이 재즈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뭐 재즈는 다른 사람이 붙인 용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좀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된 건 사실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즈의 기원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보드빌 쇼, 뭐 뮤지컬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네. 또 사람들이 뮤지컬 보러 가면 뮤지컬에 있는 OST 넘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OST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 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동네에 술집이나 클럽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누가 신청을 해. 그러면은 악단들이 그거를 연주해주죠. 사람들이 거기에 춤을 신나게 추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스피커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소리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악기를 써야 돼요? 관악기를 쓰는데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죠. 빅밴드? 그쵸. 빅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배경들을 배경들을 가지고. 네. 음. 유명한 OST들은 레스토랑 가도 사람들이 신청하고 네. 뭐 빅밴드 클럽에서도 막 나오고 또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스타, 빈 크로스비, 뭐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곡들을 콘서트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마이크 기술도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성악 발성 막 해야 됐지만 네네. 마이크가 생기니까 조곤조곤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저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랭크 시나트라나 빈 크로스비 같은 분들을 크루너라고 불렀어요. 크루너. 크루너? 네, 약간 크룬이 달콤한 뭐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콤하게 속삭이듯이 노래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30년대 말쯤에 이제 뭐 라디오 시대, 재즈 시대, 재즈 에이지, 1920년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재즈 에이지가 되면은 빅밴드 30-40명씩 유지하는 그 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싫을까요? 백인? 아니요. 연주자들. 왜요? 왜냐면은 연주자들이 항상 똑같은 걸 연주해야 돼. OST 불러야 되니까 항상 그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나구나. 커버 유튜버. 커버만을 내 거 하고 싶어. 그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루이 암스트롱이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이분이 시카고에서 큰 악단에서 있었는데 그 리더한테 저 솔로 8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거절당해서 들어와서 안 한다고 나왔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그 밴드를 차려서 이제 사람들이 쇼에 있는 음악 말고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보러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그 차별 같은 것들도 뭐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뒷골목 클럽에 모여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신세한탄을 막 하는 거죠. 아씨 나 이것보다 잘할 수 있는데 솔로 잘할 수 있는데 연주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 여기 악기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볼까? 오버 더 레인보우 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베이스야? 오케이 그럼 우리 오버 더 레인보우 하자. 트럼펫이야? 오케이 이리 와봐. 그럼 잼. 우리 하자. 잼 하는 거죠. 잼 세션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 그렇게 잼 세션이 만들어진 거구나. 한 명씩 솔로 하고 이게 그렇게 잼 세션이라는 게 만들어진 잼 세션이 거구나.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비밥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비밥이 어떤 장르인가요? 비밥은 이것도 이제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막 밤이야. 억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나와서 연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주할 것 같아요? 되게 세게? 세게 연주하겠죠. 그러면 제가 연주하는 거 보고 제 트럼펫터인데 나도 트럼펫터야. 그럼 보고 어떤 생각 들까요? 경쟁심? 경쟁심이 들죠. 그럼 내가 쟤보다 더 잘 할 수 있어. 나와봐. 막 하죠. 근데 막 안 돼. 그럼 이제 쪽당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 잼데이 하면은 되게 분위기 좋고 막 이러지만 원래 오리지널 잼데이는 살벌해요. 싸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저희 교수님은 총성 없는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죠. 랩배틀링 같은 거네. 쇼미더머니 같은 거죠. 점점 더 자극적이 되고 점점 더 빨라지고 어려워지고 그 잼 세션 씬을 평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찰리 파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찰리 파커도 원래는 이제 그냥 악단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뉴욕 뒷골목에 입성을 해서 이제 그 시장을 다 평정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찰리 파커 하면 모든 아티스트가 다 재즈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거쳐가는 완전 관문. 그렇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비밥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낮에 연주했던 곡을 가져와서 그냥 한 거잖아요. 원래 있는 곡인데 코드를 그대로 놔두고 멜로디만 새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비밥식의 멜로디를 쓴 거죠. 뭐 사실 그 요즘 막 사람들이 표절 하는 게 사실 옛날부터 이분들이 보면은 가짠 척.
원래 이게 계보로 왔던 거네 음악 시장이라는 거는 재즈 사실. 씬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작권 개념이 있었나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작곡가들이 분명히 자기 곡을 명시해 놓으면서 네.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밥이 어떤 음악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런 배경들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겠죠.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인물이었어요. 오, 야 또 대가의 이름이 한 명 또 나오네요. 네. 마일스 데이비스가 찰리 파커를 우상으로 삼아서 결국 같이 연주를 했지만 뭔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의 방향은 좀 다른 데 있었다. 좀 더 클래식한 악보처럼 서정적이고 예술적이고 잘 정제되어진 느낌을 좀 원했습니다. Kind of Blue라는 앨범을 통해서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쿨 재즈, 뭐 모달 재즈, 쿨 재즈. 지평을 쿨 재즈의 창시자네요, 그러면. 네, 마일스 데이비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쿨 재즈가 마일스 데이비스의 손에서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했던 연주자들이 더 유명해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리 멀리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색소포니스트인데 서부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는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뉴욕은 동부 이스트잖아요. 네. 근데 서부 LA 쪽은 이제 온화한 날씨, 네. 그다음에 할리우드 문화, 네. 뭐 이런 약간 여유로움. 결정적으로 백인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웨스트 코스트 재즈 시장이 되게 커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챗 베이커. 챗 베이커. 챗 베이커의 연주를 들어보면 뭔가 멜랑콜리하고 그렇죠. 네, 저는 되게 처음에 좋잖아요. 목소리 듣고는 여잔 줄 알았어요. 중성적인 네, 그렇죠. 느낌이라. 이성의 목소리. 재즈 잡지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트럼펫터가 누구냐 네. 인기 투표에서 챗 항상 베이커?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일스 1등이었는데 데이비스, 마일스 그분도 트럼펫이니까. 네. 근데 어느 날 챗 베이커가 이제 거기서 1등을 하게 되는 사건이 그래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쿨 재즈,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막 이렇게 성행하게 되죠. 비밥이랑 스윙이랑 차이가 뭔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스윙이라는 용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1920년대에 유명했던 스윙 시대를 가리키는 게 스윙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흑인 특유의 리듬감 그 네, 스윙 말한 그 스윙, 그 투포에 박수를 치는 그 네. 스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멜로디에 접목하거나 뭐 춤에 접목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전미어처럼 그냥 갖다 붙이는 그게 형용사 이제 같은 스윙. 느낌의 스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밥이랑 스윙의 장르적인 차이를 얘기하자면 이 스윙은 춤추기 위한 음악, 대중적인 음악, 빅밴드 음악 뭐 이런 거라면 이 비밥은 좀 더 연주자를 솔로잉하고 위한 연주자를 솔로잉을 하고, 이 보사노바는 원래 브라질 하면은 삼바. 삼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바는 굉장히 춤추고 열정적이고 엄청 뭐 카니발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음악을 실내악적으로 좀 가져오기 위해 그러면서 만들어진 장르가 이제 보사노바. 보사노바. 와,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보사노바가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혹시? 아니요. 그 브라질이 어느 나라어를 쓸까요? 포르투갈. 그렇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뉴 웨이브,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게 이제 보사노바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고, 이 삼바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2분의 2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 짜다 근데 이제 보사노바는 그거를 4분의 4로 약간 좀 푸른 거구나. 화음, 화성고성. 여기서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어떻게 이런 코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재즈라는 음악을 들으면은 또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되게 오래된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우리가 듣는 음악에서도 되게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너무 멀지 않는 과거라서 그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60년대에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보사노바였다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락입니다. 이제 저희가 좀 알만한 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대중음악과 좀 섞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